상대계가 안에 몰려 있다가 그냥 이렇게 어느 상태 내에서 극한점까지 몰려 있다가 이게 탈출해 나와 가지고 요 세상이 이게 바깥으로 분출이 나오는 분출이 나온 과정이 바로 천운 과정이 우리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수 관계에서 이제 천운 관계로 넘어가는 걸 갖다가 지난주에 도표로 한번 그려줬어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하고 오늘의 주제인 뇌하고 그 천운과의 관계를 갖다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듯이 첫 번째 이렇게 내려가는 거 하강하는 첫 번째 힘 요걸 갖다가 우리가 1이라고 그랬죠. 요 한 점에서 다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2라고 그랬고 요거 넘어가는 것이 3 좌행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4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느 물질이 아래로 행했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좌행, 우행 이렇게 하는 관계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힘에 의해서 회전을 하게 되죠. 회전력이.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회전력이 형성이 되죠. 이렇게 회전력이 형성이 되죠. 이렇게 해서 회전력이 형성해서 이것이 이제 오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회전력이 생겼기 때문에 이 힘하고 같이 합쳐지게 돼요. 힘이 합쳐지게 되면은 어떤 힘이 형성이 되냐면은 우회전하니까 같이 돌면서 하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내려가는 이게 바로 뭐냐면 육수가 되고 똑같이 우행을 하면서 상행하죠. 이렇게 이게 칠수가 되는 겁니다. 다시 여기서 좌행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팔수가 되죠. 이렇게 거꾸로 이것도 돌아가면서 이게 구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이 힘에 의해서 반작용이 작용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 설명을 잘 해야 되면 반작용은 반대 역회전이 형성이 됩니다. 역회전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 역회전이 형성이 되는 힘이 그러면 우리가 힘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리면 역회전이 되죠. 이거 반대 힘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게 역회전 힘이 발생하게 되고 순회전과 역회전이 엉켜버리니까 그 힘이 탈출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 자체 힘이 탈출해서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과정이 어린애가 산모가 산도를 탈출하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머리부터 나온다면 머리부터 나오죠. 그 머리부터 나오기 때문에 갑 이렇게 나오는 머리 갑 이렇게 이 갑이라는 글자 자체가 뭘 의미했냐면은 머리를 의미한 두상을 의미한 거예요. 사실은 어린아이가 옛날 사람이 이게 맨 처음에 머리 보이는 걸 갖다 가르쳐가지고 갑이라고 이렇게 있으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빠지는 게 목이 빠져나오잖아요. 그렇죠? 엄마하고 같이 마주 서 있어요.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서 있단 말이죠. 이렇게 서 있다가 조금 틀면서 을이 되면서 반대에 틀면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사람들 나오고 이게 나온다고. 이게 애가 일단 맨 처음에 머리가 보이고 그 다음에 돌면서 천천히 얼굴을 보이면서 목 빠져서 이렇게 빠져나온단 말이죠. 가슴하고. 그래서 을 하면 이제 우리가 말 결국은 이 경부와 똑같아야지. 네? 그래서 이게 빠져나오는 순서가 뭐냐면 여기 빠져나오는 게 이게 빠져나오는 순서에 의해서 여기가 이게 갑이 되고 그 다음에 을이 되고 이게 병이 되고 그 다음에 정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토의 힘에 의해서 빠져나오면서 안으로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가 되고 오수가 무가 되고 그 다음에 기토가 나오게 되고 경금이 나오게 되고 신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임수가 나오게 되고 계수가 나오는 끝에서 이런 순서로 그게 나오게 됩니다. 순서가. 그러니까 사람의 몸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여기 갑, 을, 등이 병이에요.
그 심장 쪽이 등이 먼저 보이면서 살짝 보이면서 돌기 때문에 등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서 심장, 가슴, 배, 그 다음에 양쪽 허벅지, 정갱이, 발 이렇게까지 쭉 빠져나오죠. 이 개자가 뭐냐면 이게 터럭발 개자 아니에요. 이게 끝부분 위가 이 발을 뜻하는 거거든요. 발을 뜻한단 말이죠. 발이 하늘로 향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하늘 위로 향해. 그래서 요게 오행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행이 성립이 되면서 이렇게 해서 수생목 이렇게 되죠. 이게 수생목 해가지고 아니야 이게 목생화가 출발점은 항상 목생화부터 시작합니다. 목생화 이렇게 되죠. 불되고 이 화생토 이렇게 되죠. 이게 이렇게 되면 토생금 이렇게 해서 금생수 이렇게 되죠. 네. 이거 넘어오게 되면 수생목 이렇게 되죠. 네.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동시에 뭐냐면 오행이라는 것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오행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그 우주 안에 힘이 있는 상태의 균형이 있다가 빵 터져 나오면서 갑을 병정 무의경신이 이렇게 쭉 해서 지금 현상계가 이렇게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들이 이런 의미를 뜻했는데 여태껏 이 의미를 잘 모르니까 이제 그냥 이걸 써놓고서는 그냥 이걸 숫자로 이렇게 표시했죠. 하도니 뭐 삼순이 팔순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옛날 하도를 만든 분들은 이게 나오니까 삼수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3. 8개는 8 이렇게 8개 만들고 여기는 2칠수 2 개 나오고 음이니까 7개 나오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이건 오수는 오수대로 여기 가운데 5개 점 찍고 신금은 4개 하나 둘셋넷 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일수 나오고 양이니까 까먹고 6개 하나 둘셋넷 다섯 6개 이렇게. 옛날 사람 이게 하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선 이 회전이 가운데 무토의 회전하고 똑같잖아요. 우회전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회전 하게 되면 끝에 가서 어떻게 돼? 다시 말려서 태극형이 또 말린다. 말려서 반대로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극이 형성되는 건 이 반대로 도는 이게 상극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반대로 돌아가 버리니까 이게 반대로 돌면 그 다음에 상극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돌면서 상극 형상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상생은 뭐로부터? 무토로부터, 즉 오수죠. 오수부터 시작하고 상극은 기토로부터 십수. 우리가 이 세상은 뭐의 힘으로 사느냐면은 이 토의 힘이 없으면 세상 살지 못해요. 다 토의 힘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특히 우리 세포에 있어서 우리가 세포를 보잖아요. 세포에 뭐예요? 단백질이죠, 단백질. 이 단백질이 아니면 못해. 단백질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오행을 이야기하는 토에서 간다면 토. 단백질 자체가 토의 역할이랑 똑같아. 모든 물질을 중간에 다 매개해주는 매개 역할을 해주는. 지금 이 사회에서 살 수 없는 매개, 우리가 누구를 갖다 매개해준다든지 중개를 해준다든지 하는 이 중개 행위가 다 뭐냐면 이 토에서 간단 말이에요. 이 토에. 이거 왜 철학 공부를 하면 가르쳐 드리는데 바로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엮어주는 건 다 뭐냐면 토의 역할이에요. 유통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매개를 해주는 중개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은
토에 속한 거예요. 토에.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건 다 토에 속한다 이거죠. 나중에 우리가 선도 공부를 했을 때 이야기했을 때 이 정기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이야기도 조금 하고 넘어가죠. 좀 지울게요 이쪽에. 동양에서 선도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나와서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이라고 치자. 앉아서 우리가 정기신을 나오는데 아랫배 여기가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죠. 그 다음에 중간에 이게 들어가는 것 갖다가 우리가 기, 여기 들어가는 걸 우리 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는 뭐겠어요? 우리 기 아까 다 이야기하죠. 기가 뭐냐? 기가 바로 뭐냐면 이것을 매개로, 이걸 매개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걸 다 매개로 해서 또 나오게 내려왔죠. 이렇게. 선도가 다른 게 긴 게 아닙니다. 사실상 신이라는 건 정신적 활동이고 정신의 활동을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기라는 건 그 중간에 매체가 되고, 이거 정이라는 건 뭐 에너지 이걸 갖다가 소위 말해서 에너지라고 하죠. 에너지. 이 신이라는 건 정신 활동이죠. 정신 활동. 이 생각을 이걸 말해서 우리가 정신 활동하려고 그러면 에너지가 음식물이 들어가지고 태워서 그 힘에 의해서 우리가 산단 말이죠. 이것도 뭐냐면 그래서 결국에는 토의 역할, 매개자 역할을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라고 하는 거는 기가 이 산에 싹 다 깔렸다. 이 소리는 뭐냐면은 토가 다 깔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토의 기운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활동할 때 이 토가 없으면 하나도 생명할 수가 없어요. 이 가운데 들어있잖아요. 가운데 들어와서 뭐하냐면 다 매개를 해준다. 양쪽을 이리 가든 절로 가든 다 매개를 해주는 역할을 이해해준다. 우리가 유통업이 없다 그러면은 여기에 물건 안 많이 생산해 소용없잖아요. 생산자가 있으면 소비자한테 넘겨줘야 되려면 유통을 해줘야 돼요. 유통. 이게 도로망, 우리가 이게 신경망, 이게 다 뭐냐면 토의 작용입니다. 다 망. 도로망, 신경망, 이게 다 뭐냐면 토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토라는 것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없으면 생명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또 나누면은 요거 또 철학적으로 너무 길 많이 들어가면 또 그런데 우리가 세포를 이렇게 봤을 때 세포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리려면 좀 잘 그려야 되겠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고 우리가 세포가 이렇게 있죠. 세포가 있고 핵이 있잖아요. 핵. 요게 세포 요거는 사실상 기토에 속합니다. 기토. 요거는 무토에 속합니다. 요걸 잘 아셔야 돼요. 막은 경계거든요. 경계는 뭐 이것과 저 구별한 구별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피부의 막도 다 똑같습니다. 그 기토가 우리 이야기에 다 막은 기토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세포에 들어간 기토. 왜 그러면 다 기토를 표현해? 나중에 이제 좀 더 고도로 발달된 공부인들 좀 더 높이 들어가면은 그 원인에 대해 설명해 줄게요, 다. 근데 그거는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 세포가 있다 그러면, 우리 핵막을 중심으로 한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무토 중심부. 그 다음에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거는 기토.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누구든지 이걸 발견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옛날 사람들은 다 뭐 장부, 심장이 화다, 뭐 폐가 금이다, 뭐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그 다음 주에 강의할 때는 그 장부에 대한 것도 오행에 대한 걸 강의할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 더 중요한 뇌하고 손과의 오행 문제를 갖다가 다룰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토의 작용이 모든 걸 좌우한다. 그리고 이 힘에 의한 건 모든 걸 움직여주는 것도 토의 힘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가장 큰 주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오늘의 주강의인 뇌하고
오행과 손과 오행과의 관계를 갖다가 강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강의할 때는 뇌에 관한 그림이 항상 제기됩니다. 왜냐하면 뇌과학을 같이 해야 되니까 그걸 강의하면서 오행과의 연관이 어떻게 되는가를 갖다 조금씩 좀 한두 개씩 가르쳐 드릴 거예요, 같이. 그렇다면서 이제 관계를 공부하시면은 지금의 주제는 되네. 와. 손가락이죠? 손가락. 배속입니다. 이 말은 사실상은 굉장히 제가 생명의학을 처음 다뤘을 때 그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많이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같이. 자, 그리고 위에 거기 뇌 그림을 보셔요. 제가 뇌 그림을 그리겠어요. 여러분은 그냥 그릴 거 없이 그냥 보고만 계시면 됩니다. 같이 연필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같이 그려야 됩니다. 명칭도 써야 되고, 반대로 하나 더 그리시죠. 이쪽은 좀 잘 안 그려지는데, 그 다음에 이쪽은 하나는 그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속그림은 제가 안으로 한쪽만 그리겠습니다. 거기 다 그림 되어 있으니 보시면 돼요. 제 그림은 따로 그리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잘 보시고, 요거는 우리가, 이게 좌뇌죠, 좌뇌. 이렇게 좌. 요건 우뇌입니다. 제가 일부러 거기 다 표시 안 해줬어요. 그리라고. 근데 요거만 표시를 해줬는데, 요걸 우리가 가장 큰 고랑이, 뇌를 봤을 때, 옆에서 가장 큰 고랑인데, 우리가 이게 뭐죠? 전. 이거 후가 되겠죠. 그렇죠? 전하고, 이거는 후가 돼요. 이것도 후. 이것도 전. 이렇게 되죠? 네, 우선은 전후부터 잘 알고, 이것도 똑같아요. 전. 처음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명칭을 다 안 쓰겠습니다. 일단은 뭐냐면은 처음이니까 명칭을 다 쓰진 않고 일만 쓰는데, 이거는 우리가 뇌를 가운데를 잘라서 봤을 때 문제. 단면도 이렇게 잘라서 봤을 때고, 앞쪽 뇌 있잖아요. 요거 이름을 잘 기억해 둬야 돼. 앞으로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안 하면 시험 봐가지고 떨어뜨릴 테니까. 예? 이걸 갖다가 우리가 우리 레터럴 핏이라고 보면 레터럴 SURE 이렇게 쓰기도 하고, sulcus란 말도 씁니다. 이게 고랑이라는 뜻이. 고랑. 이게
이걸 갖다 위측고랑 이렇게 씁니다. 위측고랑. 이게 가장 큰 고랑입니다, 이게. 우리가 세 고랑을 갖다 익히면 돼요. 세 고랑을 익히면 여기서 보면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가 여기 가운데서부터 내려오는 이 고랑, 여기 안 표시되어 있으면 치세요. 피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고랑이 가장 큰 고랑. 두 번째로 큰 고랑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르쳐서 센트럴 줄쿠스. 예, 요거를 가르쳐서 중심이랑, 중심 고랑. 여기서도 하나 고랑이 있어요. 이렇게. 요걸 가르쳐서 두정, 후두고랑. 두정, 후두고랑. 그러니까 요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엽을 나누게 돼요. 엽. 엽을 나누게 되는 엽. 요 고랑을 중심으로 해서 엽을 나누게 돼요. 그래서 요 앞에 고랑 중에 이 앞에 있는 걸 가르쳐서 이제 전두엽 그러죠. 전두. 엽 이렇게 되죠. 요걸 갖다가 두정, 엽, 이걸 후두, 엽 이렇게 되죠. 요걸 축두, 엽 이렇게. 엽 이렇게. 오른쪽은 여러분이 알아서 그리시면 됩니다. 예, 보시고 똑같이. 그래서 내가 그림을 좀 엉망으로 그렸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중심이랑이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건 너무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전두엽, 두정엽, 축두엽인데 이게 왼쪽에 있으니까 좌자를 붙이면 되죠. 이쪽 오른쪽에서는 우전두엽 이렇게. 예. 이게 좌전두엽, 좌두정엽, 좌후두엽, 좌축두엽 이렇게 되죠. 똑같습니다. 이쪽에도, 이쪽은 우쪽, 우전두엽, 우두정엽, 후두엽, 우축두엽. 네,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운데 또 이제 나머지는데, 뭐 이건 여러 가지 복잡하고 많으니까 빼버리고, 이렇게 있는 그림 하나 이렇게 해서, 그 그림은 잘 나와 있을 거예요, 보면은.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이 변연엽이거든요. 요것도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좀 자세히 그리면은 좀 복잡한데, 약간 구조가. 종이 좀 하나. 내 종이가 없어. 하나가? 아니. 종이 하나 빈 게 있을 텐데. 그거 말고, 다른 종. 그쪽에 있는 그거 하나 없어요? 그 그림이 있는 건데, 그 그림을 좀 기억을, 요거 하나 주세요. 이걸 내가 기억을 잘 못하겠어. 저건 기억을 하는데, 이건 기억을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우리가 변연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변연엽은 이쪽에
있는 엽의 일부하고 여기 표현, 여기 변연력. 요걸 갖다가 우리가 뭐냐면 대상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좀 다르고 이것도 이제 변연협이라고 해서 그러는데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 요 부분인데 변연협이라고 해요. 이쪽에 이렇게 해서 예, 이거 대충 이제 이렇게 나중에 자세한 구조는 이제 요거 말고 종이 한 장에 더 주어졌거든요. 거기서 요거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충 이제 다 그려진 거예요. 이제 이쪽은 이렇게 보는 거니까 어떻게 되죠? 우변연협이죠. 우쪽. 좌측은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보니까 그림 그릴 때부터 우측은 잘 그려지는데 왼쪽으로 반대로 그리면 힘들더라고 보니까 굉장히. 자, 이게 5가지 나와졌는데 이거 전두는 뭐 하는 되냐면은 우리 전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따지자면 2가지의 기능이 관계되는데 어쨌든 이 전두는 운동, 이게 운동. 우선 이렇게만 알면 돼요. 두정력은 감각. 이렇게. 네? 후두엽은 시각. 나중엔 더 정하고 우리가 하겠네. 측두엽은 청각. 뭐 우리가 많은데 하여튼 대표적인 것만 적겠습니다. 청각 이렇게 3가지. 예? 변연협은 감정. 물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지만은 감정, 그 다음에 기억. 이렇게, 예? 이렇게 하지만 우리 기억을 합시다. 나머지 복잡한 거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걸 공부하기로 하고, 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걸 놓고 맨 처음에 오형을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은, 운동하고 뭐냐면 생각. 그렇죠. 하나 더 넣는 게 좋겠어요. 우리 생각하고 하는 거, 우리가 인지 능력 가지고 뭘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는 건 다 이 전두엽 쪽에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고, 자, 이걸 놓고 봤을 때 이걸 각각 오형으로 나와줬어요. 응? 색깔이 하나 부족하네. 나와줬는데, 자, 우리가 운동 생각은, 운동은 주로 근육이 필요하단 말이죠. 근육이. 골격근. 근육에 속하는 건 뭐냐면 목에 속한 목. 생각, 이거 목에 속합니다. 문화, 예술, 다 뭐냐면 우리가 문화적인 행사, 예술, 행위, 모든 것이 다 어디 목에 속한단 말이에요. 목. 네? 이 철학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목, 이렇게 표시합니다. 근데 좌는 뭐죠? 좌는, 요건 좌 하면 우리 항상 이야기할 때 좌는 양. 우는 항상 우 나오면 이 예, 이렇게. 자, 그럼 목인데 양이란 말이죠. 그럼 뭐겠냐? 목인데 양이다. 이건 뭐 이야기하면 갑이죠, 갑. 이렇게 되죠. 네? 이쪽은 목인데 의미다. 그럼 뭐겠어요? 을이 되겠죠. 이런 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감각. 감각이란 건 우리가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초 밑으로부터 이렇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느낌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 닿는다든지 아니면 뭐 아프다든지 이런 감각 현상은 뒤로 수금 현상, 받아들이는 현상이 끝에 수금 현상이면 그 금의 역할입니다. 금이 오행적으로 뭘 예를 들어서 중심부에서부터
말초서부터 중심으로 가는 현상들을 다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순환 현상들을 대부분 금의 현상. 그래서 우리가 동맥, 정맥 있잖아요. 동맥은 목의 현상인데 혈관 현상. 정맥은 금의 현상입니다. 수금 현상에 대해서. 수금한다는 소리는 모두 걷어들이는 현상이거든요. 걷어들이는 현상은 다 어디에서 가냐면은 감각이라는 건 받아들이는 게 똑같기 때문에 금에 속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측이 양이니까 양금은 뭐가 있어요? 경이 있죠, 경. 그 다음에 또 이쪽 한쪽 넘어가면은 이쪽엔 우 두정해 본 금이긴 금인데 이건 뭐에 속하느냐? 신금에 속해요. 이렇게. 자, 후두엽 뭐예요? 시각이라면 본단 말이에요. 본다. 우리가 밝은 세상, 불에 속한단 말이에요. 불. 응? 이게 그게 옛날부터 이게 눈에 불에 속하기 때문에 이건 화에 속하는 겁니다. 불이 있어야 보지. 불 없으면 못 보잖아요, 우리가. 불이 있지 않으면 못 본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화니까 양에 속하니까 병에 속합니다. 이거는 화지만 음에 속하기 때문에 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청각이라면 청각은 어디 귀에서부터 들어오죠. 귀는 토거든요. 이게 귀는 수거든요. 수. 그 한방에 들어가면 다 이 수라고 해야 한다고. 예. 수 받아들이는데 수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에 속하며 양에 속하기 때문에 임수가 됩니다. 이렇게. 똑같고 이것도 수에 속하지만 음에 속하기 때문에 기회가 됩니다. 자, 변연엽이라는 건 가운데 있다면 가운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가운데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운데는 토에 속한다고 해요. 가운데가 중심부에. 그러니까 변엽이죠. 우측에 속하는 건 뭐예요? 좌측이지 이게. 좌측. 우측이다. 이게 앞이고 전이니까 우측이죠. 우측에 속하는 거는 이건 변엽은 토지만은 우측에 속기 때문에 기토가 됩니다. 여기 없으니까는 좌측에 속하는 거는 반대에 있는 좌측에 속하는 거는 토지만은 무토가 되겠습니다. 이거 안에 반대편 내를 봤을 때는 그죠? 그래서 이 변인엽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배속의 4배속이 다 끝난 겁니다. 그럼 요 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걸 잘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맨 꼭대기가 금이 되죠? 그 다음에 목이 되죠? 그 다음에 수가 되죠? 그 다음에 화가 되죠? 이건 무슨 배치겠어요? 지난주에 배웠죠? 상극 배치가 돼요. 상극의 배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응?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돌아가면 뭐예요? 이렇게 돌아가면 복잡한 글씨 다 빼고 다 지우고 이렇게 다 지우고 우리 한번 다 봅시다. 나중에 뭐하고 다 지우고 이렇게 되면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화가 있고 금이 있고 목이 있고 토가 있고 이 안에 안쪽에다 그려 놓을게요. 안쪽에다가 이렇게 전성으로 그려 놓겠습니다. 변연엽을 이렇게 그려 놓을게요. 안쪽에 여기가 무토, 이게 변연엽. 이렇게. 자, 생각나죠? 수극, 화극, 금, 금극, 목극, 토국수. 그렇죠? 이건 상계의 원리로 되어 있죠. 상계의 원리. 뇌의 배치도는 상계의 원리로 되어 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왜 우리가 욕망이라든지 모든 것이든지 그걸 먼저 찾게 되냐면 이 상극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우리도 변연엽을 안에다가 조그맣게 그려놓을게요. 그려놓고 대충 봤으니까 이렇게 변연엽이 있다 치고 요거는 기토에 속하죠. 똑같죠. 이것도 화극, 수국, 화, 화극금, 금극목, 목국토, 토국수 이제 그려놓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수화, 화극금, 금극목, 목국토, 토국수 이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상계의 배치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대뇌는 상극으로 배치됐다. 상극으로 배치됐다. 똑같습니다. 이쪽에서 똑같이 수국화, 화극, 금극목, 목국토, 토국수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러한 상극의 배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뇌의 기본적으로 역할이 있네요. 지금 이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러한 배치를 잘 아는 것 이유는 나중에 우리 뇌가 왜 욕망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상극 자체는 욕망적 구조거든요. 우리가 욕망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두 개 골 자체를 보게 되면은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 문제를 잘 알고 우리가 뇌가 이런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돼 있다. 근데 동양학에 대한 공부를 이제 깊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상극의 원리가 우리 감정으로 뭐로 나오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선행을 하고 누굴 밀어준단 말이에요. 잘 하라고 밀어주고 도와주고 하는 이는 뭐냐면 밀어주는 현상이거든요. 출력이라면 밀어준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선행은 상생의 원리부터 옵니다. 사실상. 근데 욕심이 나쁘다니까 욕심 없이는 다 죽죠. 사람이 먹지도 못하고 굶어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되니까 서로 간의 조화가 문제이지 과한 게 문제지 조화를 깨치지만 않으면은 실제로는 그건 복입니다. 사는 기본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두뇌가 우리가 상계 원리로 되어 있다는 걸 공부하셨고요. 다음에 이제 손과 손가락과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를 같이 강의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손가락 그림을 줬는데 그걸 보시죠. 손가락에 대한가. 제가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손가락을. 이건 손가락들. 좀 과장 때 그렸는데 하여튼 그렸어요. 하여튼 이렇게 그렸죠. 더 봅시다. 우리가 손가락이 인류 문명이 손에 손가락 움직임이 없었다고 그러면은 현대 우리가 인류 문명을 일으킬 수 없어요. 동물하고 똑같아졌을 거예요 아마. 손가락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우리 뇌를 공부하게 되면은 시상 부위라든지 이런 데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제 깊은 뇌. 뇌를 자꾸 쓰면 쓸수록 뇌는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2005년도부터 어저께 내가 방송을 보다 보니까는 2005년부터 많이 사용하면 좋다는 이론이 깨졌다 이거. 왜 그러니까 스마트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나중에 뇌과학을 좀 공부하겠지만은 사실상 이 안구 운동이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안구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안구가 하잖아요. 게임하고 막 눈이 불이 뜨잖아요. 막 불 쓰게 되면 흥분하게 되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흥분. 나중에 뇌과학을 하고 이 흥분을 하게 되면은 뇌에서 뭐가 많이 나오냐면 글루타메이트라는 흥분성 이게 많이 나옵니다. 이 독성입니다. 이게 많이 나오면 이게 결국에 가서는 뇌세포를 갖다가 사망하게 시켜요. 이게 뇌세포를 갖다 죽인다고 해요. 이거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건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나오면 빨리 흡수하더니 분해시켜요. 다른 거 글루타민으로 만들어야 돼. 이게 글루타민으로 변해줘야 된다. 글루타민으로. 타민으로 변하든지 아니면은 흡수해가지고 다시 배낭 속에다 집어넣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거든요. 흡수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많이 나와 루게릭병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루게릭병 대표적으로 이 글루타민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나중에 뇌세포 공부를 할 겁니다. 하게 되면 알지만 그 글루타메이트 거기 나오는 것이 그걸 처리를 못 해주게 되면은 그 독성 때문에 세포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흥분하게 되면 어떻게 해? 이게 계속 흥분하게 되면 내가 계속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억제시키는 억제 뉴런이 뭐냐면 가바. 이게 성분들이 다 이게 분자 구조가 다 비슷해요. 이게 가바 브레이크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브레이크 우리 몸을 못하게 실이. 이게 빨리 작동해서 이게 해줘야 되는데 안 해요. 근데 우리 뇌 시스템은 뭐냐면 대부분 이 억제 시스템이 잘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억제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사람일수록 현명하게 되고 뭘 이렇게 되고 뭘 잘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철학에 대한 공부를 좀 할 겁니다. 왜냐하면 깊은 걸 조금 아니더라도 얕은 부분까지는 알아야 되니까 통제의 능력,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이 오행 조절하는 방법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철학적인 배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설명할 때 일부를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 억제인 가바 시스템이 빨리 작동해서 불 꺼주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기죠. 글루타메이트도 문제되고 다. 요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 많이 해가지고 중독 생기고 뭐 그 다음에 뭐해? 중독 생기고 애들 뇌 망가지고 컴퓨터 게임 했는데 왜 내가 망가지냐 이게? 왜 내가 망가지자고? 바로 있지 글루타메이트 때문에. 글루타메이트가 많이 나와가지고 공격을 하거든. 많이 쓴 세포일수록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흥분해서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그래서 다 죽이는 거예요. 마약 복용하면 마약 복용하는 이유도 그래서. 그냥 흥분하면 좋은데 흥분하고 나면은 글루타메이트가 계속 나와서 억제를 못 해주니까. 억제 시스템으로. 그게 다 문제되죠. 그러니까 우리 뇌는 글루타메이트가 적이다. 근데 그거 안 하면 또 재미가 없죠. 글루타메이트하고 가장 문제 도파민이 문제예요. 두 개가 독성이 굉장히 강한 물질 중에 도파민도 빨리 분비하면 빨리 분해해야 됩니다. 안 하면 그것도 또 뇌세포를 죽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그런 것들은 좀 나중에 차차 공부하고. 자, 오늘은 그 손의 그 오행의 배속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왼쪽, 이거 항상 제가 좌, 이쪽을 우 표시하죠. 좌는 항상 제가 그랬죠. 좌인 경우에는 이게 양이다 이렇게 표시하죠. 양. 이거는 그러니까 왼손은 오른손을 이렇게 놓은 거와 똑같은 거니까 이게 1 쓰죠, 1. 자, 그럼 우리가 잘 봅시다. 우리가 뇌가 뭐냐면은 나중에 하겠지만 뇌 피질에 대한 운동 영역을 보게 되면은 손가락 부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다음 입술, 뭐 혀 이런 쪽이 굉장히 넓어요. 다리니 이런 데 작아요. 얼마 안 돼. 그런데 비해서 이쪽 음정 넘던 소리는 자세하다는 소리죠. 이게.
자세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잘 쓰는 사람일수록 그 부분이 더 넓어져. 더 넓어집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고. 근데 특히 이제 손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손발 10개잖아요. 자, 보세요. 이게 우리가 토라고 그러는데, 엄지손가락을. 토는 뭐예요? 이 손가락 다 못 잡잖아요. 이것만 잡아주잖아요, 이렇게. 제가 뭐라도 토는 유통한다고 그러죠, 유통. 모든 걸 옆에 다 움직이죠. 네 손가락을 다 잡아줄 수 있는 이거밖에 없어요. 당연히 토죠. 응? 그러니까 토인데 왼쪽에, 그러니까 이 엄지인데, 이 엄지인 경우, 이게 다 4개를 다 잡아주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냐면은, 토에 속하죠, 토. 토에 속하죠? 토에 속하고. 이것도 이제 엄지가 이쪽이 되죠. 예,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하여튼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좌측의 순간이 뭐겠어요? 토. 이거는 무토가 됩니다. 요거는 기토가 되고요. 이렇게. 예, 그렇죠. 자, 그거는 해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지, 이거하고 이겁니다. 이거는 4가지 손이 다 움직여서 오링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예. 아까 이야기했듯이 토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유통시켜주고 서로 접촉을 시켜주는 게 토기 때문에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자, 이 중지는, 이것이 사실상 인류 문명에 있을 때 이것 없이는 문명이 발달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손가락 잘리면은 사실상 우리가 쓰기 얼마나 불편해요. 딴 일 하기가. 대신 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인류 문명과 문화를 발달시킨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이건 목에 속합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이것은 목에 속하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간목에 속합니다. 이것도 목에 속하고, 넘어서 이거는 을목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게 봤을 때, 이게 봤을 때 불이 만 위에 올라가 있죠? 만 위에. 맨 위에 올라가 있다. 꼭대기에. 봤을 때 이게 순서 이렇게 봤을 때 가장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이건 화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병화가 되고, 경우는 음이기 때문에 정화가 됩니다. 자, 이거 금이죠, 금. 우리가 이게 왜 금이 되냐면은, 우리가 쓸 때, 글씨를 쓸 때 이걸 지지대가 안 되면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뭐 이게 될 때 보면 이게 지지를 해줘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금에 속합니다. 금이니까 이거는 양이니까 경금이 되고, 요거는 신금이 됩니다. 새끼손가락 맨 마지막 약하죠? 그 맨 밑에 있죠? 손가락 보면 맨 밑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수에 속합니다. 약지. 힘도 가장 약하고, 가장 약합니다. 이게 수에 속. 그러니까 임수가 되고, 이건 수에 속하면서 밑에 있기 때문에 개수가 됩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손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배치를 잘 보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주먹을 이렇게 살짝 쳐보세요. 주게 되면은 주먹이 실제로는 요 끝부분이 이렇게 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옛날에 보면 이게 말아주라고 그러고 말아준다. 나중에 제가 이제 이거 이유를 가르쳐 이렇게 말아서 주면은 곁에 주먹이 결국에는 중좌우 연결됩니다. 이렇게.
권이 되죠, 권. 뭉친단 말이죠. 그 되면 어떻게? 가운데가 쓰게 되죠? 그럼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되죠. 뭔지 아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목을 주게 되면은 형성되지만은 자, 이런 형상으로 수생에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주목을 주게 되면 이게 오기 때문에 이게가 목, 화, 생, 토, 생, 금, 수로 끝나죠. 수로. 이렇게. 이런 관계. 그래서 소는 상생의 기본적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는 어떻게 대부분 우리가 선행을 많이 베풀고 좋아. 이게 손으로 대부분 일들 다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손이라는 거는 이렇게 놓고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놓고 조작을 할 때 보면 다 이렇게 놓고 일을 하게 돼요. 상생의 원리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게 손의 기운은 다 이 상생의 원리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상생의 원리로 됩니다. 네, 원리가 바로 뭐냐면은 그래서 소는 산생의 원리로, 미는 상계의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뇌하고 우리가 뇌하고 그 손과의 관계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조절해주는 방법이 뭐냐면은 생명의학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조절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다 하겠지만은 우선은 왜 이거에 대한 배속을 정확하게 원인을 알고 왜 원인이 이렇게 되냐 설명을 다 해줄 때 다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주목을 주면은 상생의 원리가 된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권하면 이게 잡았을 때 이게 막아줘서 주먹이 말려서 끝에 가서 중지야 사이에 올라와야지 주먹이 꽉 젖은다. 가장 젖을 때 보면 이게 꽉 젖을 때 이렇게 잡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태권도 이렇게 잡는 게 주먹이 안 잡힌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와서 말려서 잡았을 때 바로 딱 잡힌단 말이죠. 힘이 꽉 말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가 이렇게 바로 형성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제가 이제 이걸로 마치는데, 우리가 이제 강의 끝난과 동시에 행복시작 명상에 생명심 느끼기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오늘은 그 운동을 하겠습니다. 오늘은